미국 반도체주가 한꺼번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로 협력한다는 대형 뉴스가 나와 있죠. 좋은 뉴스와 차가운 미국장 반응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장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주의 충격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브로드컴 협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힘을 보여줄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한국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정규장에서 확인된 반도체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약세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큰 협력 뉴스만 믿고 서둘러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중심 질문은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종의 위험 회피에 그대로 묶일지 아니면 브로드컴 협력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밀리거나 먼저 안정을 찾을지 보는 겁니다. 아직 한국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격이나 수급을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개장 뒤 어떤 반응이 나오면 어느 쪽 해석에 힘이 실리는지 기준을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직전 미국 정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5%, 마이크론은 2.3% 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회사만의 개별 악재가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와 메모리를 아우르는 업종 전반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였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무조건 떨어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출발부터 부담을 안고 보는 건 맞아요. 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함께 봐야 할까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투자 기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을 삼성전자와 더 직접적으로 나눠 갖는 회사잖아요. 성격이 다른 두 종목이 같은 날 약했다는 건 인공지능 투자 기대와 메모리 투자 심리가 동시에 위축됐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도 개별 뉴스보다 업종 분위기의 영향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답을 정하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약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반드시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 수준도 다르고 각 기업이 가진 사업 변화도 다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브로드컴과의 대규모 협력이라는 개별 재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나가 아니라 불리한 업종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예요. 쉽게 말하면요. 오늘 개장은 강한 맞바람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람이 세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힘이 좋은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보다 덜 밀리고 먼저 균형을 잡을 수 있죠.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맞바람이라면 브로드컴 협력은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실제 가격 반응이 보여줄 거예요.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 규모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메모리 제품 하나를 납품하는 관계가 아니라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여러 사업을 함께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무조건 호재 아닌가요? 사업 기회가 크다는 건 맞지만 숫자 전체를 곧바로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 협력에는 HBM4와 HBM4E 같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연결할 계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공급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죠. 브로드컴의 인공지능 칩에 필요한 메모리와 생산, 패키징을 하나의 협력 관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공지능 반도체 고객은 메모리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칩 생산의 안정성과 전력 효율, 패키징 완성도까지 함께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 과정을 폭넓게 맡을 수 있다면 고객과의 관계가 길어지고 사업 기회도 넓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를 동시에 증명할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공급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계획과 실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세대 HBM을 공급하려면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맞춰야 하고요. 첨단 파운드리도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산 수율과 납기, 수익성을 함께 증명해야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은 뉴스를 곧바로 전부 반영하지 않더라도 협력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협력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를 가볍게 봐서도 안 돼요. 시장의 위험회피가 강해지면 투자자들은 몇 년 뒤의 기대보다 당장 변동성을 줄이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 뉴스가 있어도 업종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날에는 함께 흔들릴 수 있죠. 좋은 회사와 오늘 바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같지 않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직전 국내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8,36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7,02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선 거래에서 해외 자금이 위험을 줄이는 동안 개인이 상당 부분을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샀으니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큰 매도가 이어지는 동안 개인 매수만으로 가격을 계속 받치기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은 개장 직후 수급 숫자를 보고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세요. 초반 주문은 미국장 충격을 반영하면서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장중 방향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외국인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현물 매수의 연속성이 확인되는지입니다. 오늘 수급은 장이 끝난 뒤 확정해서 봐야 하고 장중에는 가격의 상대적인 힘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22일 1,479.7원에서 7월 27일 1,458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원화가 강해진 쪽이고 해외 투자자에게 환율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진 환경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바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율보다 미국 반도체주의 하락과 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본다면 매도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환율 하나만으로 방향을 예측하면 판단이 꼬입니다. 해외 투자자는 원화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주의 흐름, 한국 시장의 변동성,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를 함께 보거든요. 원화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삼성전자 현물 매수가 돌아온다면 회복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 부담이 완화됐는데도 매도가 계속된다면 업종 위험회피가 더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개장 뒤 가장 먼저 볼 건 시초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를 반영해 삼성전자가 밀리더라도 코스피와 반도체 업종보다 낙폭이 작은지 보세요. 시장이 반등할 때 함께 회복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돼도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올라온다면 브로드컴 협력의 차별성이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반등하는데 삼성전자만 계속 뒤처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단순히 미국장이 약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합니다. 투자자들이 브로드컴 협력의 장기 가치보다 당장의 실행 부담이나 업종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을 수 있죠. 특히 개장 초반 반등이 나왔다가 금방 밀리고 낮은 가격을 계속 확인한다면 좋은 뉴스가 아직 매수의 지속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같이 밀렸는데 국내 반도체 대표주를 들고 개장을 기다리는 마음이 편할 리 없죠.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매수나 매도부터 결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확인해야 할 건 내 감정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강한지, 반등이 나온 뒤 그 가격을 지키는지입니다. 특히 계좌 비중을 먼저 확인하세요. 삼성전자가 계좌의 일부인 사람과 자금 배부분을 넣은 사람은 같은 움직임에도 위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금이 충분한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투자한 사람도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강하더라도 계좌가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면 좋은 판단은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을 먼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분도 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하락 출발과 하락의 마무리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미국장의 충격을 반영한 뒤 낙폭을 줄이는지, 반등 뒤 다시 밀릴 때 앞선 저점 부근에서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튀어 오르는 것보다 다시 흔들렸을 때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단순한 저가 매수와 흐름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브로드컴이라는 이름과 2천억 달러라는 규모에만 끌려가지 마세요. 큰 협력은 분명 장기 기회지만 오늘 주가를 무조건 올려주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부 결정하기보다 시장이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를 얼마나 소화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이후 대응도 이어갈 수 있어요. 단기 매매와 장기 보유의 기준도 섞으면 안 됩니다. 단기 대응이라면 오늘 시장 대비 강도와 장중 회복의 지속성이 중요해요. 장기 보유라면 브로드컴 협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차세대 HBM과 첨단 파운드리가 수익에 기여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죠. 장기 뉴스를 이유로 단기 위험 기준을 없애거나 하루 약세만 보고 5년에 걸친 사업 기회를 전부 부정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오늘 중심 질문에 대한 현재 우세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동반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도 개장 초반 부담을 받을 가능성을 먼저 열어둬야 하지만 브로드컴 협력의 사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핵심은 상승 여부 하나가 아니라 불리한 업종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시장과 반도체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여주느냐예요. 확인 신호는 시장이 흔들린 뒤 삼성전자가 낙폭을 더 빠르게 줄이고 반등한 가격을 지키며 이후 현물 자금까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반대 신호는 시장이 안정돼도 삼성전자만 계속 뒤처지고 초반 회복을 지키지 못한 채 낮은 가격으로 밀리며 직전 거래에까지 이어진 매도 흐름이 바뀌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큰 뉴스만 믿기보다 상대적인 힘과 반등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에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 속에서도 상대적인 힘을 보여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